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이제 단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2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면은 이제 2020년 시장은 문을 닫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아직 며칠 이르긴 하지만 2020년 시장을 대표했던 주식이죠. 가장 핫했던 주식,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 테슬라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갖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작년 12월 31일 종가 83.67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인 1월 2일에 종가상 86.05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약 3% 정도 기분 좋게 상승을 하면서 올 한 해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서 2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의 2배가 오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1000슬라가 되냐 마냐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미처 1000달러는 찍지를 못하고 현재 가격으로는 이제 195달러를 2번 정도 찍습니다. 그리고 언제 1000달러를 돌파를 하느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바로 이때 엄청난 악재가 터지죠. 네, 코로나로 인한 10년 만에 주식시장 대폭락이 시작이 됩니다. 테슬라도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겠죠. 1000달러를 넘냐 마냐 하던 주식이 순식간에 당시 주가로 350달러, 현재 주가로는 70달러까지 대폭락을 합니다. 이게 겨우 단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저는 100% 한국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주식도 완전히 마찬가지였죠. 자고 일어나면은 5%, 10%씩 내리던 나날이었습니다. 제 한국 주식 계좌도 그때 반토막이 넘게 났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주식하다 망한 썰을 들려드렸었죠? 거기서 단 몇 분 만에 전 재산이 날아갔던 경험도 있는 저에게 하루 5%, 10%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주변 이제 지인들 중에 굉장히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늘 해드리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여지껏 몇 번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밤이 와도 다음날 해가 뜨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면 밤이 지나면 무조건 해가 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랑 코스피 ETF였습니다. 이 두 개가 망한다는 거는 곧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하면 나만 망한 게 아니고 남들도 다 망하겠죠. 그리고 그 정도 상황이면 아마 세계 경제도 망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결국은 회복할 거란 거를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와도 다음날 분명히 해가 뜰 거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듯이 주식이 하락을 해도 그 주식이 미래 가치가 분명하다면 무조건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경험과 공부가 없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와닿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견디고 최저점에 팔았던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달 만에 바닥을 찍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시장의 반등과 함께 3월 후반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주식은 멘탈이란 거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프리먼트 공장의 락다운이 시작된 것이 3월 23일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며칠 앞선 3월 20일부터예요. 프리먼트 공장이 락다운된 3월 23일 당일도 1.5%가 올랐고 그 다음 날은 무려 16%가 오릅니다. 공장이 락다운된다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에 주가가 폭락장에서 회사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패닉셀링으로 인해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닉셀이 끝나고 시장이 반등하자 이번에는 반대로 패닉바잉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공장의 락다운도 그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락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너무 낮다는 거죠. 결국 패닉셀링을 했던 사람들만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주식은 멘탈이 전부다란 걸 한 번 더 짚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주가는 시장의 상승과 함께 꾸준히 오르다가 6월 10일 드디어 대망의 1000슬라, 현재 주가로는 200달러 이 고지를 넘게 됩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거품이다. 아니 그냥 거품도 아니고
대거품이라고 테슬라 주주들을 놀리는 게 아니고 거의 조롱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주가가 다시 1000 밑으로 내려가서 약 2주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저는 테슬라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6월 30일에 강한 장대 양봉으로 $1000를 돌파를 하면서 이후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단 2주 정도 만에 거의 2배가 올라서 당시 주가로 $1800 정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때 테슬라 주주분이시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단 하루 동안 최고가 대비 무려 20% 하락을 해서 장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뿅망치를 정말 제대로 두들겨 맞은 거죠. 이후 한 달간의 횡보를 하는데 저는 거의 이 횡보 기간 중에 자금의 90% 이상을 테슬라로 옮겨서 현재의 올인 체제를 거의 구축하게 됩니다. 폭등을 할 때 산 게 아니고 횡보하는 기간 중에 모았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주식은 오를 때는 즐기고 내릴 때 줍줍하라. 어쨌든 7월 22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주가가 이미 기대감으로 선반영되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별 구원책이 되지 못했고 결국 삼각형의 아랫변을 뚫으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가 싶더니 이때 머스크 형님의 신의 한 수 주식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이때 애플 덕 좀 봤죠. 애플이랑 같은 날 주식 분할을 하는 걸로 작전을 펼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단 2주 만에 거의 2배가 올라서 $500를 찍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9월 1일 공포의 나스닥 대조정에 트리거가 됐던 $50억 유상증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대폭락하죠. 이때 다른 나스닥 주식들도 엄청 많이 폭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일종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S&P 500에 포함이 되지 못하면서 이날 무려 주가가 21% 하락한데요. 이전까지도 언제나 변동성 대장이었던 테슬라 역사상 하루에 가장 많이 하락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일간 21%. 이 기록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단 며칠 만에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하면서 주가가 $330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제가 멘탈이 전부 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사실 이때도 이미 여전히 수익권이었어요. 저는 이때 평균 주가가 $300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애시당초 코로나를 비롯해서 앞에서도 얘기한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날려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코로나 이후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그런 일명 나스닥 대장주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들어오셔서 주식이 진짜 맨날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은 오르는 줄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엄청난 집단 멘붕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던 주변 분들도 생각나고 해서 이때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의 멘탈을 좀 잡아드리고자 멘탈이 전부다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데이 기대감으로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9월 22일 배터리데이가 끝이 나고 기대감 소멸과 당시 배터리데이의 혁신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주가는 다시 떨어집니다. 전저점 근처인 350까지 하락을 하고요. 이후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때 매우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지만 뉴스에 팔아라. 테슬라 같은 급등주는 언제나 뉴스에 팔아라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이제 단타 세력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저점 근처인 370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3달간에 걸친 삼각 횡보의 삼각형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죠. 이때 제가 영상에서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삼각형의 꼭지점에 다다르면 결국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튀어나가는데 그 방향은 여지껏 크게 움직여왔던 방향, 즉 윗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점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치약에 비유했죠.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올리면 위에를 막아도 결국은 치약이 삐져나온다.
그래서 결국 상승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구독자분들은 아마 지금쯤 편안한 심리적 안전마진 쌓아놓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팝콘 각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요. 그리고 10월 16일 드디어 대망의 S&P 500 편입 발표가 납니다. 이후로는 아시죠? 주가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역사적인 S&P 500 편입을 완료를 했고 그 전 거래일인 18일에 역사적 고점인 695달러를 찍고 현재는 기간 조정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강한 가격 조정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600달러대 후반에서 팔았다가 500달러대로 다시 돌아오면 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발을 동동 굴리고 있죠. 물론 지금부터 다시 또 가격 조정이 와서 다시 매수할 기회를 줄지도 모르지만 또 반대로 이대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는 기회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고점과 저점을 예상해서 팔았다 샀다 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올해 테슬라는 무려 주가가 8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1년 동안 8배가 오른 주식으로 누가 돈을 잃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슬라는 수많은 개미들이 울고 나간 개미 지옥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진짜 엄청나게 심한 종목이었거든요. 하루 안에 20-30%가 변동을 하는 날도 있는데 그리고 돈을 잃었거나 별로 벌지 못했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은 1년 만에 8배를 벌었겠죠. 그런데 테슬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8배 넘게 번 사람 얼마나 있을까? 물론 있기야 있겠죠, 당연히. 있기야 있겠지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020년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2021년을 기대해야죠. 저는 내년에도 큰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1월 달에 4분기 실적 발표와 중국에서 모델 Y 양산이 시작되면 다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FSD 리라이트의 정식 출시가 대기하고 있고 기가 베를린 양산 시작이라는 엄청난 호재와 그리고 내년 말에는 사이버 트럭의 출시라는 또 대단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100만 대 판매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큰 도전이 남아있죠. 100만 대를 판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내년에는 주가가 또 얼마나 오를지 기대감으로 가득하지만 아무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몇 배가 오를 수도 있고 2배도 못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회사의 미래 가치만을 보면서 심리적 안전마진을 쌓아놓고 행복하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없이 그 상승을 온전히 즐길 것이고 오로지 시세 차익만을 쫓으며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을 것이고 수익도 결코 좋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그랬듯이 내년에도 또 그럴 거고 내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올 한 해 테슬라의 행적을 돌아봤고요. 이제는 뒤를 돌아봤던 눈을 다시 앞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멘탈이 전부 다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투자를 해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떠나시지만 않는다면 저는 항상 옆에서 함께 할 겁니다. 네, 테슬라의 2020년을 돌아본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2020년 테슬라 투자 함께 했던 우리 테슬라 주주 동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